안녕하십니까. 이제 시간이 되어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2024년 초고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 설명회의 전체 진행을 맡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 데이터 사업팀의 이종우 수석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오늘 이렇게 국내의 인공지능 전문가분들을 모시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중에 귀한 시간 내어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본 사업을 총괄하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데이터본부 신신혜 본부장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NIA 지능데이터본부 신신혜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흐린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실 줄 몰랐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2024 초고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 설명회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고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은 기존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전환한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2년 10월에 이제 챗GPT가 등장을 하면서 AI 기술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 전환점이 생겼죠. 그래서 저희도 이런 기술 변화에 맞춰서 기존의 학습용 데이터를 생성형 AI 모델 그리고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 그리고 전 산업 분야에 필요한 전 산업 분야의 AI 도입 기술의 적용과 확산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사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데이터 자원을 확보해서 AI 데이터 문제를 해소하고 그리고 국내 기업 기관들이 AI 기술과 서비스 개발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서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우리나라의 AI 기술 발전 그리고 AI 강국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2024년은 법률, 보건의료, 행정사무, 교육, 국방 등 총 10개 영역에서 63종의 이제 주제를 정했습니다. 구축해야 될 데이터 주제를 저희가 대국민 수요조사, 기업 대상 수요조사, 그리고 전문가 10개 그룹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63종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걸 정했고 이게 지금 오늘 설명드린 본 공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63종의 이제 주제 분야 이외에 저희가 자유주제로 7종이 또 추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제는 또 별도로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과제당 한 6억 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총 70종의 학습 데이터가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저희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잘 들어보시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궁금증을 많이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바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나라 AI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고 언제든지 저희 사업과 관련돼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업팀으로 전달해 주시면 사업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 초고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 목요일 3월 14일입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제1차 공고를 사업 공고란에 게시하였습니다. 물론 이 본 공고문은 저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와 AI 허브 쪽에도 같이 게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1차 공고와 연계된 사업 설명은 저희 AI 데이터 사업팀의 문준기 수석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IA 문준기 수석입니다.
제가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 이제 공모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 공모 내용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추진 의화 현황, 2024년 사업 개요, 사업 요구사항, 데이터 구축 내용, 그리고 추진 일정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의의 및 현황입니다. 예, 챗 GPT 등장으로 해서 AI 기술 활용이 일상화, 보편화가 돼가지고 현재는 이게 분리형 중심의 기술에서 생성형 AI로 대전환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뉴욕 구상과 국정과제 구체를 위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비롯하여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 서비스 산업의 디지털화 전략 등 초거대 AI 모델 구축 활용 계획의 구체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글로벌 AI 선점을 위해 AI 인프라와 연구 개발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함께 저희 AI 허브 등을 통한 데이터 공유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적 차원의 고품질 대규모 AI 학습 구축을 지원하고 있고 거대 언어 모델 등 초거대 AI 확산과 AI 현장 수요에 대응하여 AI 산업 고도화 및 디지털 플랫폼 정보 기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거대 AI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인공지능의 성능은 코딩이 아닌 데이터가 좌우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 자체가 가치를 창출하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데이터 AI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생태계, 생산, 유통, 활용, 이 생태계가 선순환적인 구조로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LLM 데이터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공고문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LLM, LMM 그리고 합성 데이터 이렇게 세 개 축으로 해서 공고문이 나갔습니다. 일단 뭐 합성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실제 데이터가 공유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의료, 금융, 뭐 국방 등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합성 데이터 구축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에 특화된 SLLM 개발용 말뭉치 데이터 구축을 추진을 하고 있고 생성형 AI 적용 시 필수적인 저희가 10개 영역의 양질의 원청 데이터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고문상에 아마 내용 보시면은 영역 그리고 분야, 데이터 세 가지 단어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영역은 이제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이렇게 구분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분야와 헷갈리시면은 약간 좀 혼란스러우니까요. 그래서 지금 10개 영역인 법률, 의료, 교육, 행정사무 이 분야를 국민 생활 밀착형으로 보고 있고요. 생활 혁신은 교통, 물류, 제조, 로보틱스, 콘텐츠, 공공 서비스 혁신, 재난 안전 환경, 국방, 농림, 축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차 때 한 7개 데이터가 또 이제 공모가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여기 지금 세 가지 구분, 국민생활 밀착형, 산업혁신, 공공서비스 혁신 분야에서 영역, 어떠한 영역에 해당할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뭐 2차 공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 LLM, 합성 데이터, LMM 이렇게 세 가지 큰 축으로 해서 공모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은 기존에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었었고요. 2017년에서 2019년에 약 21종을 시작으로 해서 2025년은 약 980종 누적 데이터 쓰겠습니다. 289종 데이터를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크게 증가를 했고요. 2017년, 19년에 이제 저희가 AI 허브 런칭을 했고 데이터 구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약 한 310종 정도 저희가 구축을 했고 2023년에 약 한 150종 정도 그리고 올해 한 70종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초고대 AI 확산 생태계 조사 사업 데이터 개방 현황입니다. 저희가 다운로드 숫자 기준으로 일단 한번 차트를 만들어 봤고요. 중소기업, 대학교, 연구기관, 정보공공, 대기업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저희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연구기관이나 학교에서는 저희 데이터를 굉장히 유용하게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는 한국어 151종, 헬스케어 102종, 교통물류 87종, 영상이미지 137종,
농축산 71종, 재난안전환경 85종으로 해서 문화관광, 스포츠, 제조, 로보틱스 등 해서 약 58종까지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024년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목적은 AI 제품 서비스 및 기술 개발의 활용 가치가 높은 초거대 AI 데이터 구축 및 개방, 응용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는 이게 데이터를 만드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응용 서비스 저희가 뭐 모델 개발은 하지만은 이제 데이터의 이제 품질이나 유효성 검증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 정도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생성하고 최종 제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가 최초로 이제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데이터 획득을 하고요,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데이터 가공, 데이터를 정제하고 라벨링하고 테스트 및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후 모델을 생성합니다. 이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계속해서 학습시켜 가지고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네, 지정 공모는 저희가 3월 14일에 41개 분야 63종 데이터에 대해서 공고가 나갔습니다. 마감일은 4월 16, 17, 18일입니다. 분야별로 마감일이 다르니까 반드시 분야별 마감 일자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공모는 2차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차 7종 7개 데이터입니다. 여기도 약간의 그룹핑은 있을 수 있고요. 공고는 아마 4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차 공고로 인해서 크게 제약은 없을 걸로 보여지지만은 이제 뭐 최종적인 공고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고려를 하셔야 될 게 기존 데이터나 혹시 1차 때 이제 제안을 했던 내용을 저희 또 공모 2차 공모 때 내게 되면은 뭐 평가나 저희가 과조의 단계에서 이제 중복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꼭 참고로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가급적 중복해서 제한하는 거는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평가나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 조정이 단계에서 약간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공고명 2024년도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 1차 공고가 나갔고요. 지원 기간은 협약 1로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협약이라 하면은 과제 평가 이후에 저희는 이게 용역 사업이 아닙니다. 공모 과제다 보니까 이제 저희 그 RFP 기준으로 수행 기업에서는 이제 약간은 자유롭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목표량이나 세부적인 스펙들은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완전히 구체화된, 물론 수행 기업에서는 수행 개수를 구체화해서 제출을 하죠. 그런데 평가 이후에 우선 협상 대상이 되면은 저희가 과제조정위원회 단계에서 기존 데이터와의 중복성, 예산의 적정성, 그리고 위탁사업비, 투입 인력에 대한 적정성 등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짧으면은 한 번, 두 번 정도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좀 길어지면 뭐 3차, 4차, 5차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과조위원들 같은 경우 이제 외부 교수님이나 전문가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이제 제안한 내용이 정말 적정하냐, 목표량이 합당하냐, 예산 투입은 적정하냐,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사실 이렇게 협상 단계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조위 단계에서 이제 적격이 저희가 이제 일정상으로 보면은 지금 한 5월 빠르면은 5월 말 정도에 평가가 끝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과조위가 빠르면 5월 정도에 진행이 되겠죠. 문제가 없으면은 바로 이제 적격하고 이제 협약을 체결을 하면 되는데 이게 늦어지면 이제 6월, 7월까지도 갈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2차, 3차까지 가면. 그래서 일단 수행 기업에서 수행 계획서를 좀 잘 만들어 주셔야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과제 협약 시작일은 협약이 완료되는 1월입니다. 만약에 과제 조정회가 끝난 이후에 협약이 5월 말에 됐다. 5월 말에 체결됐다고 하면은 5월 1일자로 해서 이제 사업비를 편성해서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정 규모는 지정 공모 41개 분야 41개 수행 기간 선정입니다. 이번 저희 과제는 영역에 대한 제한이 아니고요. 이제 과제에 대한 제한입니다. 그래서 수행 기업은 41개 과제에서 총 5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관기관으로 자격으로는 3개만 가능하고요. 그런 내용들은 공고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업, 대학, 공공기관, 정부, 지자체, 협회, 개인 사업자 등입니다. 지원 예산은 정부 지원금 6억 원에서 18억 수준입니다. 데이터 한 종당 6억, 3종인 경우에 18억이 지원이 됩니다. 초고대 AI 데이터 구축 역량을 갖춘 2개 이상 기업, 기관이 수행기관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끔 초고대 AI 데이터 구축 역량을 갖춘 기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집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업 크게 있을 수 있고요. 데이터에 대한 정제 가공을 하는 기업, 그리고 AI 모델을 만드는 기업, 크게 막 3축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품질 측면에서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네, 참여 범위는 주관 또는 참여 자격으로 최대 5개 분야까지 지원 가능하고 주관 기관 자격으로 최대 3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대학은 교내 다수 연구실 등이 동일 분야, 주관 참여 기간에 중복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대학도 이제 연구실별로 이제 개별로 접수 신청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개수를 초과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학이나 병원 아니면 좀 규모가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내부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대학은 산학협력단 명의 신청이 원칙이고 산학협력단이 없는 대학은 학교법인 명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동일 분야 내 중독 지원 또는 최대 지원 가능 분야 수를 초과한 기업 기관은 주관 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수행 기간 공모 신청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참여 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 기업 기관에 대해서만 무효 처리하고 그 비율만큼 평가 시 감점입니다. 동일한 분야에 특정 A 기업이 참여든 주관이든 동시에 2개를 참여를 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동일 분야입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초거대 AI 데이터 품질 검증 전문기관은 지정 시에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총괄 책임자는 사업 수행 중복 참여 불가입니다. 참여 인력의 경우 중복 투입이 가능하나 NIA의 사업 및 외부 기관의 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정 인력 A라는 인력에 대해서 저희 NIA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포함해서 당연히 투입 인력 100%를 넘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구체적인 사유 없이 수행기간 총괄 책임자 변경 불가합니다. 필요하더라도 동일 직급 수준 이상으로 변경을 해야 되고요. 변경권은 저희 NIA 승인 사항입니다. 특히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저희 작년에 2023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과제 최종 평가 결과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참여한 모든 과제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때 매우 미흡 등급 과제는 주관 및 참여 기관은 평가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의 기업들은 작년 참여한 과제에 대해서 평가 등급을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러나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나 규모가 큰 기업 혹은 병원 중 대규모 병원 같은 경우는 안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 참여한 과제의 평가 등급이 어떻게 됐는지. 물론 지금도 조금씩 재평가로 인해서 약간 바뀌고는 있어요. 바뀌고는 있지만은 반드시 참여 직전에 저희 공모 제안 제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 서류입니다.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 수행 계획서 그리고 발표 자료를 각 일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때 저희 구축 계획서와 품질 관리 계획서도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인감 증명서, 참여 수요 기간 참여 의사 확인서, 자격 요건 자가 점검표, 그리고 최근 1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를 주관 기간, 참여 기간 모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여기 수행 계획서와 구축 계획서, 품질 계획서, 그리고 참여 의사 확인서, 자가 검증표는 저희가 공유해 드린 양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양식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양식 중에는 주간 참여 기관 간의 협약서 등 다른 양식들도 있습니다. 다른 지금 여기 제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양식들은 저희가 협약 단계 혹은 협약 이후에 필요한 양식
이니까요. 이제 현 단계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최근 1년 재무제표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사업자의 경우 3월 말까지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아마 4월 6일에서 8일 이후에는 재무제표가 발급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간기간은 참여기간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해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평가 배제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가재무제표를 제출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말까지 신고를 당연히 하셨을 거고 4월 6일, 8일 이후에는 발급이 되니까요. 약간 더 적극적으로 발급을 받으시는 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반드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 및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기준입니다.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 저희가 크게 현물과 현금으로 나누고요. 상단에 정부지원금 지금 기준에 중소기업 75% 이하, 중견기업 70% 이하, 공기업 대기업 50% 이하 이 부분은 이제 현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간 참여 기업 중에서 특정 A 기업이 1억을 가지고 간다 했을 때 중소기업이다 하면은 총 사업비의 75%니까 정부지원금 7,500만 원을 가지고 갈 때 현물 매칭을 2,500을 한다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부지원금을 얼마 가지고 가냐에 따라 현물 비율이 달라지죠. 손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하단에 제가 또 별도로 좀 담아놨습니다. 중소기업은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져간다. 거기에 33.33334%를 곱한 금액이 매칭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반올림이나 절사 등에서는 약간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물론 저희 NI의 입장에서는 더 많이 매칭을 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부족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현금은 그 현물 중에서의 현금 비율입니다. 만약에 현물 매칭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5천의 10%인 500만 원을 현금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현금은 실제 저희 사업비 통장에 입금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부담 현금과 저희 정부지원금 현금이 붙어서 이제 현금이라는 이제 사업비로 편성이 되게 됩니다. 공기업 대기업은 50% 이하고요. 비영리 기관의 경우 정부지원금 100% 지원이 됩니다. 별도 매칭은 필요 없습니다. 정부지원금에 크라우드 소싱 인건비를 포함하여 민간 부담금을 산출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재작년과 다른 부분입니다. 주요 요구사항입니다. 초거대 AI 데이터 구축 공정이 포함된 초거대 AI 데이터 구축 계획서를 세부 데이터별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분야에 따라서 1개 데이터인 경우도 있고요. 3개 데이터인 경우는 구축 계획서와 품질 계획서를 각각 3종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요구사항에 대한 부합성과 초기 품질 확인을 위해 초기 데이터, 저희는 초기 데이터를 약 한 5에서 10% 정도 보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협약후 3개월 이내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 데이터는 중간 점검 이전에 제출해야 됩니다. 중간 데이터는 약 30% 정도고요. 저희가 중간 점검은 9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구축에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모델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자원을 투입은 권장하지 않고요. AI 모델은 데이터 품질 및 유효성 검증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축한 AI 데이터를 활용한 원사이클 자가 점검 결과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원사이클 자가 점검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결과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의 TTA 품질 검증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검증에서 이제 빼려면은 또 이제 자부담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재평가를 위해서는요. 초기 데이터, 중간 데이터 잘 만들고 품질 관리 조직을 이제 잘 운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요구사항 데이터 품질입니다. 초거대 AI 데이터 품질 관리 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신청 서식은 양식에 있고요. 품질 관리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 품질 검사를 위해 품질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됩니다. 데이터 구축에 참여하는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품질관리 교육이 필수입니다. 품질관리 프로세스는 과제조정위원회에서 구축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적정성 등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샘플 데이터에 대한 원사이클 자가점검 진행하고요. 초기 데이터, 중간 데이터, 최종 데이터 품질 점검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저희 데이터 납품은 10월까지 해주시면은 저희가 TTA 등을 통해서 11월에 최종적인 검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요 요구사항 데이터 법적 권리입니다. AI 허브의 공개 배포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데이터의 법적 권리가 필수로 확보돼야 됩니다. 원시 데이터 등을 구매 협약을 통해 확보하는 경우 증빙 자료를 협약 전에 제출해야 됩니다. 의료 분야 영역의 경우 IRB, DRB 결과서를 협약 전까지 제출 필수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또 필수사항이고요. 그리고 수행기관 담당자는 사업 착수 단계에서 NI에서 시행하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 필수 이수입니다. 이수가 필요합니다. 외부 품질 검증 지적사항, 사업 발견된 데이터 누락 및 오류 사항 등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보안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됩니다. 최소 3년 보안 의무 수행이 필수입니다. 위탁 용역비는 정부 지원금의 최대 28.57% 이내 산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탁 용역비는 그 정부 지원금 혹은 총사업비 기준이 아니고요. 이제 주간 기간과 참여 기간별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BC 3개 참여 기업이 있는데 A 기업 사업 예산이 1억이다. 그런데 2,857만 원 이상을 편성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업은 BR&D 사업으로 간접비 책정 불가입니다. 24년 1월 1일 기준 입사 3년 초과 인력은 정부 지원금 최대 50% 이내 책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행계획서 발표 자료는 제출 후 변경 불가합니다. 동영상 제안서 포함 불가입니다.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은 수행계획서를 누락 후 제출하는 경우들도 일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절대 이후에는 접수기간 이후에는 추가 제출이 안 되니까요. 꼭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 발표는 주관기관 총괄 책임자 발표가 원칙이고 불가할 경우 서면 평가가 진행됩니다. 고가의 장비 구매 및 자산 취득은 최소화하고 임차를 권고드립니다. 네, 관련 지침입니다. 저희 공고문의 첨부로 이제 관련 지침들이 이렇게 업로드돼 있고요. 하단에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사업 관리 지침은 현재 개정 예정이고요. 과기정통부 훈령 등은 저희가 이게 내용이 변경이 조금 됐습니다. 저희가 공고가 3월 14일에 올라갔는데 3월 15일자로 내용은 일부 바뀌었고요. 일단 기존에 저희 공유된 내용으로 이제 수행계획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아마도 약간의 변경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가조의 진행 단계에서 이제 보완 요청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구축 내용입니다. 뭐 법률, 뭐 헬스케어, 뭐 국방 여러 개 과제가 이제 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은 일단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과제명이 결국은 분야와 동일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희 공고문 보시면은 분야하고 가로로 해서 과제명 분야하고 과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표상에서는 지금 상단 검은색 부분이 이제 분야면서 과제가 되고요. 이제 데이터는 그 과제에 대한 종속된 데이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개에서 3개 데이터, 적은 경우 1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공고문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방 같은 경우는 거기 아마 보시면은 연락처가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관과 협의가 필수사항입니다. 네, 데이터별 특성 요구사항도 공고문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LLM 그리고 LMM 그리고 합성 데이터 이렇게 구분해서 해당 내용은 공고문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RFP 공통사항입니다. 데이터의 권리 획득을 통해 윤리적, 법, 제도적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의 비식별화를 통한 익명 처리가 필요합니다. 중복 데이터 통제와 원천 데이터 적정성 관리가 필요하고요. 데이터 구축량 관리, 데이터 품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RFP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이게 기획 파트에서 그 RFP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용역 사업은 아니고요. 아까 공모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진 경우들이 거의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행 기업들은 RFP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제한을 한다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은 더욱더 구체화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최소 수량은 있지만은 뭐 10,000건이다. 그래서 물론 10,000건으로 제한을 해주셔도 되지만은 더 많이 제한을 해주셔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만 이제 제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조위를 통해서 이제 적합한지를 이제 다 보게 되고요. 이제 무난하게 이제 적격으로 해서 협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가조위단에서 이제 외부 교수님들이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하면은 좀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제한 단계에서 이제 더 많이 고민을 해서 좀 잘 만들어 주시면은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제안서 접수 일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별로 마감 시한과 시간이 다릅니다. 마감 일자가 다릅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사업 공모는 3월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접수를 받고 있고요. 선정평가는 4월 말부터 평가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4월 29일 예정이고요. 아마 5월까지 평가가 진행됩니다. 평가 장소는 저희 NIA 대구 본원입니다. 그리고 사업 수행은 정말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더 늦어지면 뭐 6월, 7월, 8월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간 데이터는 9월에 제출을 하고 중간 점검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최종 데이터는 10월 말까지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을 해야 됩니다. 회계법인을 통해서 사업 종료 이후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우에 따라서 이제 불인정되는 경우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업 문의 AI 허브 검색할 수 있습니다. AI 허브에 들어가시면요, 저희가 게시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저희 헬프데스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답변을 드리고요. 저희 공고문에는 헬프데스크 연락처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로 바로 답변이 가능하고요. 약간 과제에 대한 상세 내용이나 아니면 좀 일반적이지 않은 질문의 경우에는 게시판을 통해서 글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저희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사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떠셨습니까? 많은 내용을 지금 짧은 시간에 문준기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공고문에 사실 뭐 기재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다 파악을 하시고 숙지를 하시고 오셨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FAQ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좀 빨리빨리 가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20개 정도 지금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사업에는 몇 개 분야까지 참여 가능한가요? 그래서 우리 공고문에 이렇게 나오죠. 한 개 기업 기관이 총 5개 분야에 지원 가능하나 주관기관 자격으로는 최대 3개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분야에 다른 수행기관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중복하여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는 내용이고요. 수요기관은 조금 다른 얘기죠. 수요기관은 나중에 혜택 받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는 이분들은 수요기관은 중복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생기업도 주관기관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경우에 재무제표가 아직 없는데 어떡하죠? 하는 질문 주셨습니다. 예. 신생기업이라고 해서 참여에 제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 다 하시는 분들이니까는 개시재무제표라고 아실 텐데요. 개시재무제표 혹은 또 회계사의 날인을 받은 가결산 재무제표로 제출해 주시면 참여 가능하십니다. 단 선정 이후 협약하셨을 때 이렇게 제출하신 어떤 그런 그 개시재무제표라든지 그런 회계 관련 서류들이 완전 자본 잠식일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많이들 문의하시는데요. 자, 이제 A라는 사업에 컨소시엄 내 비영리 기관이 있는데 비영리 기관이 내지 않는 자부담금을 민간 부담금을 그러면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영리 기업이 내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거기도 비영리 기관의 경우에는 민간 부담금 부담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컨소시엄 내 다른 기관에서 이를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즉 비영리 기관은 제로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기관이 분배받는 정부 지원금 금액을 기준으로 기업 요령에 맞게 부담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부 지원금 예산에서 사용할 수 없는 비목이나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항목이 있나요? 하고 문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예산 비목에 맞춰서 책정할 수 있고요. 요 예산 비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그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라든지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니까요. 꼭 요 지침을 참고하셔가지고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참여 인력의 인건비는 정부 지원금으로 책정 가능한가요? 어떠실까요? 답변 보시면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입사자는 정부 지원금으로 인건비 전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 3년이 초과한 인력은 인건비의 최대 50%까지만 정부 지원금 반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어떤 A라는 기업에 입사 3년 초과 인력의 참여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전부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책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참여율 50%까지만 정부 지원금으로 인건비 책정하시고요. 나머지는 자부담금, 아까 저 민간부담금 말씀드렸죠. 그것도 미지급으로 계상하셔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학교의 대학 교수님 등의 인건비는 정부 지원금으로 책정 가능한가요? 했을 때 이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예. 학교 또는 정부 지원금 등으로 교수님들께서 급여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100% 받는 경우에 인건비 추가 선정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간접비 및 연구수당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번째 보시면은 그러면 앞에 좀 중복되는데요. 간접비나 연구수당 책정이 가능한가요? 했을 때 역시 불가능합니다. 본 사업이 B&R&D 사업으로 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책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8번째 FAQ입니다. 그러면 B&R&D 사업인 거하고 간접비나 연구수당 책정 불가하다는 게 무슨 관계가 있나요? 했을 때 이게 저희가 그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별표 1을 참고하시면은 비세목별 산정 기준 상에 직접비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계산 가능한 비목에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동지침 별표 3에 사업비 불인정 기준 공통사항에서도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다든지 혹시 사업 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불인정하도록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간접비에 대해서는 사업비 편성이 불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앞에 문성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그 공고문 해석하시기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괄 책임자 중복 투입 불가는 본 과제 내에서만 적용되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총괄 책임자의 경우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타 사업 및 외부 기관의 사업에서 중복으로 투입되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A라는 분이 제가 지금 국가 모 부처에 무슨 사업을 60% 참여율로 들어가고 있고요. 진흥원에 지금 NIA의 그 초고대 AI 사업에 40%로 들어오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대답은 이 근거에 따라 이 질문에서 Q&A 보시다시피 대답은 NO입니다. 안 되는 상황입니다. 총괄 책임자 중복 투입 불가는 우리 과제 내에서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과제가 선정될지 모르니까 저희 기업 입장에서 제안 단계에서는 총괄 책임자 중복 투입이 가능할까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이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제조정위원회 단계에서 총괄 책임자의 중복은 해소되어야 합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A라는 기업이 100번 사업과 200번 사업에 동시에 들어오셔서 두 개가 다 선정이 되셨어요. 근데 총괄 책임자가 같으세요. 그러면은 한 분은 바꾸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해하셨죠? 11번 문항 넘어가겠습니다. 2차 공고 얘기를 하셨던 그 자유주제로 헬스케어, 지금 우리 공고문에는 보건의료 분야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인데 전문 용어죠. 그 IRB라든지 또는 DRB 결과서 제출이 필수일까요? 하는 문의 주셨습니다. 예, 이 부분은 필수입니다. 자유과제, 자유주제라 하더라도 헬스케어, 요 보건의료 분야 연관된 데이터 구축 예정이시라면은 위와 같은 해당 결과서의 제출은 필수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고문상 제출 서류에 수요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도 있던데 수요기관이 저희는 없이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제출해야 할까요? 수요기관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없는 수요기관 거를 어떻게 참여의사 확인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다음 질문 보시면은 그럼 수요기관도 제안서 접수 시스템에서 등록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수요기관은 말 그대로 나중에 구축된 데이터 사용하시는 수요기관이시잖아요. 수요기관은 등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수요기관의 참여 의사 확인서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것도 좀 주의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 자료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추가 제출이 안 될까요? 이 부분은 공평성 문제에서 제안서 접수 기간 마감 후에는 자료를 수정해서 제출하신다든지 혹시 추가 제출하신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를 만약에 미제출하셨을 때에는 사업수행계획서로 제출하신 사업수행계획서로 평가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아까 대학 교수님은 인건비 현금 산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물 계상도 불가할까요? 하고 질문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물 계상은 가능하나 그 비영리 기관의 경우 자부담 출자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지급으로 계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또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렇게 좀 해당 사항 없음 NA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에서 참여기관 부담금은 현금만 작성하는 건가요? 참여기관 부담금, 민간부담금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 부분은 자부담금, 민간부담금이 현물 플러스 현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물과 현금을 합친 금액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라서 자부담금이 없는데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를 제출 안 해도 되나요? 주로 이제 산학협력단에서 많이들 문의하신 내용이신데요. 아닙니다. 참여기관에 해당하신다면은 반드시 참여의사 확인서는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비용은 재료로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참여기관의 책임자도 중복 투입 불가능한가요?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괄 책임자의 경우에만 중복 투입 불가되는 상황이고요. 중복 투입 불가하신 분들은 총괄 책임자 경우만 해당이 되시고요. 참여기관의 책임자분들은 참여인력으로 분류되므로 중복 투입이 가능한 상황이세요. 하지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타부서 사업이라든지 혹은 아까 다른 부처 사업 말씀드렸는데요. 다 포함해서 외부 기관의 사업을 포함해서 참여율 100% 초과해서 그 참여기관 책임자가 오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잘 판단하셔가지고서 그렇게 제안서 제출하실 때 그렇게 좀 기재를 하셔서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위탁업체로 참여할 때는 개수 제한이 없나요? 위탁업체는 중복 제한 여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은 위탁 영역을 위한 외부 업체 등은 이제 사업 수주하시고 나서요. 반드시 적절한 절차, 입찰 공고라든지 이런 절차 등을 거치셔서 선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한 단계에서 우리는 위탁업체 여기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제출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십니다. 이것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지만은 한번 잘 체크하셔가지고서 제안하실 때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FAQ입니다. 2024년 2차 공고는 언제인가요? 그리고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하고 계속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2024년도 2차 공고는 지금 3월 말에서 4월 초 예정이고요. 아직 부처라든지 이렇게 좀 세부 내용을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차 공고문이 아마 곧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내용에서 또 그럼 2차 공고 지금 7개 과제가 나오는데 다 들어갈 수 있나요? 7개 지원할 수 있나요? 1초하고 중복될 수 있나요? 그런 말씀들도 주셨는데 그때 이 부분들도 저희가 공고문에 같이 명확하게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는 공고 드릴 테니까는 그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그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그 공고 마감 기간이 다가오고 해서 저희가 지금 헬프데스크를 사실 운영하면서 여러분들 그 질의응답을 좀 받고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우리 사업 설명하실 때 문준기성님이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헬프데스크 전화번호가 공고문에 나와 있듯이 02739-8992, 8993 8994번 해서 3개 전화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많이 활용하셔가지고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전화가 몰린다든지 제안서 접수 마감일 닥쳐가지고서 통화가 좀 어려우실 경우에는 혹시라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AI 허브 게시판을 통해서 좀 그런 질문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 담당자들이 바로바로 보고서 가능한 하루 이틀 내에 빨리빨리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있으니까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오신 참석자분들이 모두 참여하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질문 위주로 좀 질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작년도에 주관기관으로 사업수행에 담당했던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 예방협회 임종순 사무국장입니다. 저희는 비영리기관으로 주관기관 참여를 했었는데요. 공고문 조항에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비영리기관의 경우 정부 지원금 100% 지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수행계획서 예산 작성 요령에서는 3년 초과자는 임금의 50%만 정부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비영리기관이 인건비를 자부담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작년도에도 건의를 했지만 이번에도 공고와 매뉴얼은 동일한데, 비영리기관은 100% 정부 지원금에 대한 지원이 현물이건 현금이건 비영리기관이 자부담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 사업을 수행하려면 자부담을 내도록 구성이 되는 건 비영리기관에는 당연히 독소 조항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영리기관의 특성상 총괄이나 실무 책임자의 핵심 인력은 당연히 오래 근무한 사람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와 예산 작성 요령이 모순점을 보이는 것은 비영리기관 자원 부족의 문제를 증가시키고 국가사업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3년 초과자 인건비 50%의 부담 내용에 대해서는 비영리기관 종사자에겐 적용되지 않도록 좀 조치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예,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바로 적용은 조금 힘들고요.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이솔루션의 박준현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다른 게 아니라 인건비 계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전에는 저 크라우드 소싱 인건비에 대해서 최소 비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는 그런 최소 비용 같은 거는 책정되지 않았나요? 올해는 최소 비율을 별도로 이렇게 정하진 않았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아마 재작년, 작년 사업과 약간 변경된 부분 중에 그 인건비 내용들이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투입 인력 50% 신규 50%에 대한 인정 부분이라든가 크라우드 소싱 인건비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는 그 부분을 제외를 하고 이렇게 자부담 매칭을 했었는데 현재는 그것도 포함해가지고 매칭을 하고 있고요. 약간 이렇게 인건비 건들은 약간 변동된 사항들이 일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아몬드의 대표이사 나윤우입니다. 근본 사업들이 예년에 비해서 이제 처음에는 크라우드 워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의 추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첫 사업 때는 크라우드 워커 사업자를 필수 포함이었고, 그리고 점점 인건비의 70%까지 크라우드 워커를 포함하는 사업이 되었고, 그리고 작년까지는 크라우드 워커의 숫자가 가점을 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나와서 보니까 규정상에는 크라우드 워커에 대한 규정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혹시 크라우드 워커를 포함하면 그런 사회적인 약자의 일자리를 포함하면 가점 사항이 있는 건지, 그거를 제외하고 그냥 워커들이나 아니면 라벨러 회사들을 컨소시엄에 구성을 해서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평가 기준을 보면요, 참여 인력 처우 개선, 상생 영역 및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평가 때 고려는 되어집니다. 다만 예전과 다르게 이제 사업 데이터 종당 사업비가 좀 많이 작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해진 예산 안에서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필요가 조금 일부 있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이러한 이유로 데이터 이제 만드는 쪽에 영향을 더 투입하기 위해서 일부 조정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레크의 전현우 선임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습 데이터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AI 모델을 구축을 해야 하는데 이게 프라이빗 LLM을 사용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기존의 코버트나 버트 같은 언어 모델을 활용을 해도 되는 건지,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프라이빗 LLM 사용하면 뭐 GPU 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안하실 때 이제 수행 기업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좀 제안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업 소개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이제 수행 기업에서 이제 문의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좀 저희 NI 쪽에 좀 더 구체화해달라, 아니면 좀 상세하게 저희 쪽에 요구를 좀 하시기도 합니다. 종종 좀 말씀드린 것처럼 RFP 기준 내용을 해서 이제 최적의 방법, 최적의 제안은 이제 수행 기업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벽촌의 한성구 연구소장입니다. 그 TO 관련돼서 조금 여쭙고 싶은데, 그 선정되는 주간 기간이 그 과제 분야별로 지금 표를 보면은 수행 기간별로 각각 한 개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야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서 예를 들어서 과제가 5개일 경우에 총 5개의 기업이 선정된다든지. 여기서 말씀드리면요, 저희 공고문상에서 구분은 영역, 분야, 데이터로 구분이 돼 있고요. 여기서 영역은 이제 구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야를 이제 과제단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분야 과제단은 동일어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원은 이제 분야 과제단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거고요. 이 과제는 뭐 한 종에서 세 종, 최대 세 종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 데이터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수행 기간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3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동일 영역의 3개 과제, 예를 들어서 국방의 3개 과제를 지원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제에 참여든 주간이든 중복해서 지원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조사연구 컨설팅 정건지입니다. 자유주제 공모 관련해 가지고 앞서 그러니까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라든지 이번에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면 중복으로 제거된다, 그러니까 배제시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저희가 구축했던 데이터지만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좀 더 확대해야 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안하는 것도 중복해서 이제 배제되는 항목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데이터 종류가 같다면 제한할 수 없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자유 공모가 지금 4월 진행 예정이고요. 아마도 동일한 혹은 유사한 데이터로 제안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평가 단계에서 물론 약간의 중복성을 볼 수도 있겠죠. 평가위원 오신 분들이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와 유사하다, 물론 고려는 될 수 있지만은 실제적인 조정 의견을 드리진 않고요. 만약에 우선협상 대상이 돼서 과제조정위원회가 진행이 된다면 과제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 중복성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꼼꼼히 확인을 할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 AI 허브뿐만 아니라 뭐 저희 K데이터나 나이파 쪽 사업까지 동시에 이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그쪽 과제 데이터를 만들어 보셨으면은 다른 데이터와의 유사 중복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걸로 되고요.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제안 단계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차별성도 확보하고 더 좋은 가치의 데이터를 제안을 해주실 걸 권고를 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과조위에서는 중복성을 굉장히 꼼꼼하게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 이전에 질문하셨던 거에 대해 연장선으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예를 들어서 한 분야의 데이터 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아까 이제 설명 주셨을 때는 각 데이터마다 사업 계획서를 구분지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고 안내를 해주셨었는데, 혹시 과제 평가를 받을 때 그 2종인 경우에 대해서 그 발표 시간이 15분이라고 하면은 그 시간 안에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데이터 종류마다 평가 시간이 좀 다르게 배정이 되는지 좀 문의드립니다. 과제 평가 시간은 동일하게 진행되고요. 수행 계획서는 하나가 됩니다. 다만 이 수행 계획서에 붙어 있는 구축 계획서와 품질 계획서가 이제 종별로 있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혹시 그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그 공고문에 되어 있는
공고문에 만약에 2종 이상이라고 하면은 2종 이상에 대해서 다 충족이 돼야지 사업 선정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두 개를 같이 제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특정 데이터 한 종만 제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QI 소프트 임광섭 전무입니다. 네, 정부에서 지원한 사업은 R&D나 BR&D 불문하고 총괄 책임자를 3책 5공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서는 3책이 아니라 1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괄 책임자의 역할과 이제 집중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 과제는 이제 저희 과제만 투입하도록 이제 명시를 해놨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예전 저희가 이런 제약이 없으면은 총괄 책임자가 뭐 10개 과제, 10개 사업을 이렇게 관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좀 종종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현재는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그룹 사랑가수 김영모라고 합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에 그 공고문 봤더니 그 사업 수행 계획서가 유사도가 좀 있으면 감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다 이제 그 회사들의 사업 관리 부분은 어느 정도 다 비슷한 사업 관리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그 유사도를 좀 책정을 해가지고 감점을 처리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기술 부분만 책정을 해서 감점을 주는 건지 이거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도 좀 그 가조의 기간이 좀 길어서 사업이 좀 지연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9월 달에 구축된 데이터를 30%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조일을 너무 과하게 잡으면 이 제출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질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조일도 좀 기간을 정해놓고 거기서 마무리를 한 다음에 중간 제출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요거에서도 좀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평가 기준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기준의 유사도에 대한 언급은 현재 확인이 안 됩니다. 현재 제가 평가 기준 현재 보고 있고요. 다만 공고문상의 내용의 일부 내용들은 뭐 말씀하신 중국 유사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다 혹은 뭐 이런 내용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조의 기간을 좀 길어지는 경우는 뭐 3차, 4차, 5차까지 가기도 하는데요. 이제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제안 단계에서 아주 명료하고 확실하게 수행계획서를 작성해서 누가 봐도 이제 문제가 없는 수행계획서를 제출을 해주시면은 가조의 기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자유공모과제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센서 데이터나 이렇게 약간 빅데이터성 제안을 좀 많이 해주십니다. 이런 과제들은 근데 실제 과조의 단계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쪽 사업 취지에 맞는 과제를 제안을 해주실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년에 저희가 사업 수행할 때 보면 제대로 만들어서 제안해서 사업 수행이 되었는데 과조위에 가서 한 5차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과조위에 와 계신 위원님들과 실제로 심사평가를 하신 위원님들이 전혀 다른 분들이 오셔서 심사평가를 잘 하셔서 붙여놨는데 과조위에 가니까 다른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써오면 안 된다 이래서 5차까지 간 적이 있는데요. 지금 심사위원 배치나 과조위원들의 배치에 대해서 그때 저희도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개선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일단 NI 규정상으로는요. 평가위원회에 참여해 주셨던 위원은 과조위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과조위 참여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 과조위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사업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기존에 최소
뭐 두세 개 과제 이상에 대해 과조위 혹은 평가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무리한 요구를 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네,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과조위라는 약간의 협상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잘 맞춰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NIA 담당자들도 과조위 단계에서는 뭐 수행 기업 편을 들지도 않고 위원 편만 들지도 않습니다.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니까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으면은 저희 NIA 담당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데이터 드리븐의 김기범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데이터 이번에는 이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데이터 구축 자체에 많이 중점을 두고 AI 모델은 이제 어느 정도 신경을 조금 덜 써라는 취지로 좀 들었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했을 때 크게 이제 데이터 품질인 다양성, 의미 정확성을 보고 AI 품질인 유효성을 보는데, 그 말씀하신 취지는 그 유효성을 조금 덜 중요하게 봐도 된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유효성의 비중, 품질 검증 관점에서 이렇게 관심을 낮추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서비스 관점에서의 고민은 그렇죠. 상대적으로 물론 하면 좋습니다만 그 예산상의 이유로 데이터 구축에 초점을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PCN 심진훈 주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자유공모 과제 같은 경우에도 한 개 과제당 예산 6억으로 동일하게 책정되는 것인지 좀 현재 답변하실 수 없다면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데이터는 종별 6억이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구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가 나갔을 때 그 구분에 맞춰서 이제 제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성님 수고하셨고 또 질문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업 총괄하시는 AI 데이터 사업팀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자, 유호진 팀장님 연단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전원의 유호진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발표, 설명, 질의응답 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저희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번 이제 행사의 마무리로서 한 가지 참여를 준비하고 계신 기관과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한 말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해 사업은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사업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청렴입니다.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당연하겠고, 여기 참여하시고 계시는 기관, 기업, 개인 모든 분들에게 청렴은 필수사항이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특히 사업비의 조금 집행이라든지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니까, 혹시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사업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으로 2024년 초고대 AI 확산 생태계 조석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